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서일령 원광대 병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일령 원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병원 경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다각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의료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일령 원장으로부터 원광대 병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서일령입니다. 원장님으로 이제 취임한 지 네.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바쁘게 병원 일을 보시느라고 네. 일들이 많았을 텐데 소위가 네.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제가 병원장 취임하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만 네. 1년이 됐는데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내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내갔고요. 1년 동안 우선은 대외적으로는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의 그 브랜드 이미지를 네. 좀 더 높이고자 해서 여러 유관기관과 그런 협력이라든지 또는 홍보 활동이라든지 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했고요. 또 안팎으로는 또 안쪽으로는 제가 그 코로나 상황을 네.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 경영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도 그 코로나 환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잘 추스려 나가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특히 요즘에는 지표 관리라는 것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대학병원이지만 또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그 인증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또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인증 평가도 좀 잘 받았고 이걸 또 준비하느라고 했고 여러 가지 국고 사업을 하느라고 정말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네. 병원이 참 여러 가지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평가가 참 네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난 1년 동안 이제 병원 경영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말씀을 네,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하고 저희가 특히 미래 전략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진행을 해오긴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저희 현실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많이 줄고 특히 익산 인구 많이 줄고 노령화 사회는 갈수록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찾을 수 있는 환자 수도 결국은 이렇게 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을 좀 잘하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도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 병원 직원들에 대한 공을 우선 더 많이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소성대의 정신 가지고 하나씩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북돋아 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고객으로 생각해 가지고 친절하거나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의료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환자들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 병원 자체에도 수준을 좀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그런 능력 배양,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그런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훈련이라든지 직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게 우리 병원 구성원들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질을 높이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면 역시 이제 병원은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어떻게 잘 받느냐가 굉장히 맞습니다.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재지정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탄량이 상당수 네. 병원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네. 이렇게 재지정 받은 것은 그만큼 평가가 좋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덕분에 잘 평가를 받고 재지정을 받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위쪽으로는 그 충청남도 보령까지 저희 그 응급의료 헬기가 갈 정도로 이렇게 저희 그 권역이 좀 넓은 편인데, 저희가 응급의료센터 이외에 그 외상센터라든지 심뇌혈관센터, 그리고 고압 그 산소 치료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응급 그 헬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응급에 관련된 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어느 정도 운영을 좀 했다 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 그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그 재지정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그 필수 의료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수 의료에 관련된 그 의사분들을 모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그 지역사회 그 중추적인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잘 그 운영하겠습니다. 네. 네. 예, 특히 이제 엉강대 병원은 이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뭐 닥터 네. 헬기도 네.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 닥터 헬기 운영을 하려면은 이제 응급 환자들이 주로 네. 네. 이용할 수밖에 없겠는데, 네. 이 닥터 헬기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환자 이송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위에 그 말씀드린 보령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그 서해안 지역에 저희가 그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군산 그 부안 앞쪽에. 그래서 그 섬들에서 오는 그 외상 환자 또는 응급 환자, 뭐 특히 뭐 제가 그 심내혈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환자들이 그 닥터 헬기를 통해서 그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고요. 물론 이제 저희 병원에서 100%다 이렇게 치료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관련된 그 병원에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권역 뇌혈관 질환센터를 네, 네, 이제 네. 확장 예, 이전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확장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질환센터, 뇌혈관 질환센터가 그만큼 이제 수요도 많고 네. 또 필요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가 사회가 그 갈수록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권역 심뇌혈관 센터를 지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14개 정도 이렇게 받았고, 네. 평가를 뭐 거의 저희 계속 1등을 할 정도로 아주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전라북도에 그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그 심장에 대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들의 그런 사망률이 네. 전국에서 2번째로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전라북도에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보다도 훨씬 사실 수 있는 네.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에 대한 그 사망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아주 좋은 상황이고, 특히 우리 그 전라북도 안에서도 우리 익산 지역은 더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지표를 보면은 우리 그 권역 심뇌혈관 센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익산 지역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심장 뇌질환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도 훨씬 낮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갈수록 또 그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평균 1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뇌졸중 환자가 2만 명 정도가 생기고요. 심근경색증 환자가 5천 명 정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센터지만은 갈수록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이번에 그 심뇌혈관 센터를 그 확장해서 지금 개소할 예정입니다. 네. 네. 새로운 치료센터를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성자 치료센터 유치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양성자 치료센터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나 이 치료를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뭐 양성자 치료센터를 제가 유치를 한 거는 아니고요. 그 이제 다만 우리나라에서 양성자 치료센터는 우리나라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저희 양성자 치료센터를 이제 그 해보겠다는 거에 대한 그 용역 발주를 지금 한 상태고, 네. 그거를 지금 우리 익산시하고 지자체하고
그 관련 사업에 대한 그런 확장성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논의 중에 있고 뭐 네. 시장님이라든지 뭐 의장님이라든지 이제 보고도 드리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센터는 지금 그 굉장히 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암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보다도 조금 더 그 단계가 높은 그런 방사선 그 치료입니다. 그래서 네. 부작용도 적고 그리고 치료에 대한 그런 성공률도 아주 높은 그런 그 센터거든요. 그래서 지방 그 지역에는 없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외국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양성자 치료가 굉장히 우리의 그 새로운 그 다음 세대 그런 치료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양성자 치료센터를 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준비 중에 있고요. 결국은 만약에 제가 양성자 치료센터를 계획하고 시도하면 결국은 뭐 최소한 4년, 5년 정도 그 이후에 네. 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성자 치료센터라는 것이 지금 뭐 암 환자 치료를 좀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치료 방식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 이 암 환자 이 치료는 그 방사선 치료 네,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네. 참 고통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양성자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이런 그 방사선 치료로 오는 네. 이 고통을 좀 줄이고 네. 더욱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까? 이제 특히 양성자 치료는 뭐 뇌종양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네. 뭐 간암 뭐 그런 아주 특별한 또 소아암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암들의 그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더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네. 뭐 최근에 저희가 몇 달 전에 그 추로빔이라는 그런 방사선 치료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추로빔이라는 방사선 치료기는 현재 나와 있는 그 방사선 치료기 중에서는 뭐 가장 그 최신의 그런 좋은 네. 방사선 치료기인데요. 그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면은 그 저희 몸에다가 이제 주로 그 가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게 되는데 그 그림을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6주든 8주든 몇 달 동안 그림을 지우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6주나 8주 정도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은 계속 제대로 샤워도 못 하시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그런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이번에 들어온 그런 그 추루빔이라는 그런 방사선 치료기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방사선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부작용도 적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지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부작용은 적고 그리고 치료에 대한 성공률은 굉장히 이렇게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최신 장비도 도입을 했습니다. 스펙트럴 T7500. 예. 그리고 네. 뭐 하이퍼 아쿠 예. 프로빔. 네. 뭐 이런 장비가 네. 상당히 첨단 장비로 알려졌는데 네. 이걸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예.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한 장비입니까? 예. 뭐 의료 장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가야 될 그런 그 트렌드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른 병원이 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이 2008년도에 로봇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방에서는 거의 획기적이었고요. 그 지역 호남, 충청,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로봇 수술을 시작했거든요. 2008년도에. 서울에 있는 뭐 대형 병원보다도 제가 더 빨리 로봇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의료의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더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이 해야만이 그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해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스펙트럴 CT라고 해서 그런 그 첨단 CT를 들여왔는데 이제 뭐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CT는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정확하고 그러니까 작은 미세한 그 암 병변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게 정확하고 그리고 빠르게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빠른 시간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CT를 찍을 때 걱정하시는 것이 CT 찍으면서 방사선을 내가 많이 이렇게 쬐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그런 걱정이 방사선 있죠. 그렇죠. 네. 유해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뭐 스펙트럴 CT는 워낙 그 촬영 시간이 짧고 방사선 초대사량이 짧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그러면서도 되는 정확하고. 네. 예, 그런 장비를 들여왔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치료비밀이라는 그런 방사선 치료기는 뭐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가장 그 최신의 그런 그 방사선 치료기도 저희가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원광대병원이 이제 그 이런 그 환자 진료를 위한 여러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외부 사업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첨단 의료 네. 사업, 네. 뭐 재생 의료 사업, 예. 이건 사업이 이제 어떤 예. 사업인지 예, 설명을 예. 해주십시오. 예, 예. 저희가 그 첨단 재생의료 연구센터로 지정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 그 병원 조직 안에 의생명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네. 그 조직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초점을 좀 더 이렇게 첨단 재생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면역 치료라든지 또는 인체 세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안치성 질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로 초점을 두는 것이 첨단 재생의료 그 사업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런 사업을 저희가 그 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그런 그 연구기관, 예를 들어서 광주 그 과기원이라든지 그 대전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생명과학 연구원이라든지 그 몇 개 그 주요 연구 센터하고 같이 그 공동 연구를 많이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만약에 그 양성자 치료센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가시화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 바이오 헬스를 연계를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런 바이오 헬스가 어느 정도 그 결실이 될 것 같으면은 향후에는 저희가 그 새만금의 그런 수변 도시의 네. 그런 병원 진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연구를 그 같이 동반한 그런 병원 진출 사업도 그렇게 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뭐 저희 그 우리 그 익산 지역에 또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인프라 중에 우리 식품 클러스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더 확장성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주위에 있는 그런 연구 기관들도 같이 그 공동 그 연구를 해서 저희 병원에 좀 확장성을 이루고자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서원장께서 쭉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이런 뭐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사업도 있지만 네. 상당히 중장기적인 네, 포석을 맞습니다. 가지고 네, 네, 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새만금 네. 지역이 활성화되고 네. 발전하게 되면은 음. 거기 그 지역에 대한 의료 네. 서비스를 또 국제적인 네. 의료 서비스를 맞습니다. 얼마나 잘할 네. 거냐 네, 네. 이런 데 초점을 예,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하자면 이제 중장기 전략 하에서 네, 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광대 병원 하게 되면 그 수년 전부터 네. 이 해외 네. 진출 프로젝트 네. 이것을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 이런 거 해외 의료 진출 네. 프로젝트에서 이제 정부 지원도 받게 돼서 네. 더 활성화될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뭐 네. 어떻게 이런 사업을 네. 지원받게 됐습니까? 뭐 저희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부터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역 선도 그 해외 환자 유치 사업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되면서 2010년에 후원을 받게 되면서 저희 병원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도 치료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예를 들어 병실도 외국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화시켰고, 그리고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의서도 외국 그 영어로 뭐 여러 가지 나라말 표준화시켰고, 식단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았을 때 보험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게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외 환자 유치 사업 또는 병원 진출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이렇게 좀 많은 편이고, 그런데 뭐 최근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그 사업들이 조금 멈춰진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뭐 제가 몇 개 그 국고 사업을 받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그 전라북도에서 그 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그 마케팅 사업에 그 저희가 그 주간 병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전라북도에 그 외국인 환자를 많이 이렇게 모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그 주간 기관으로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그 저희 병원이 종립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재생의세, 뭐 무화봉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외국인 환자를 단순히 유치해가지고 진료 실적 올리는 거 이외에도 제가 해외 그런 봉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꾸준히 해서 그 우리 그 K 메디칼 뭐 그 한국 의료를 좀 계속 그렇게 알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화두가 이제 ESG 네네. 경영을 어떻게 네네. 하느냐 이것이 트렌드고 또 네. ESG 경영을 안 하게 되면 또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가 네. 좀 어려운 그런 예, 시대가 예. 됐습니다. 네. 원광대병원도 이제 ESG 경영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네.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네. 뭐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ESG 경영을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네네.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그 뭐 주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다 ESG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공헌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ESG 경영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했고 지금은 이제 병원 평가에서도 ESG 경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네. 그 병원 평가의 그런 항목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서 뭐 그 병원 안에서 간단히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가급적이면은 그 종이를 좀 줄여자 그래서 전자문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결제 시스템을 다 전자화 뭐 시키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또 요즘에 그런 그 마스크가 엄청 많이 저희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어떻게 그 잘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시키든지 그런 업체에다가 바로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을 했고 취약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뭐 해외 봉사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 그 익산 지역에 있는 뭐 그 어려운 분들의 뭐 김치 나눔 행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또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회 공헌 활동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요. 뭐 가까이에서는 지금 제가 8월 달에 그 새만금의 잼버리 대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저희가 그 주간 병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잼버리 대회는 그 대개는 더 봉사의 개념으로 그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도 저희 병원이 그 주간 병원으로 참여를 해서 뭐 작지만은 그런 사회 그 공헌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좀 그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원광대병원이 이제 지역에만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지적이 뭐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진출 얘기도 나오고 이 수도권 진출을 넘어서 아예 병원을 이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일부에서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원광대병원의 이런 수도권 진출, 나아가서는 수도권 이전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논의를 하고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뭐 아주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저희 그 교단 안에 제가 보니까 거의 19개 정도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뭐 수도권에도 당연히 있고 몇 군데 병원이 있고 특히 우리 원광 학원에는 또 11개 병원이 있고 그래서 병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우리 익산에만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갈수록 그 뭐 주위 그 환자 그 숫자라든지 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도권 병원 진출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언제 뭐 수도권 병원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아직 그 생기진 않았고요. 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타진을 하고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혹시라도 수도권 병원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병원을 옮겨서 하는 뭐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수도권 병원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개념의 그런 병원으로 이렇게 진출할 생각이고요. 우리 익산 뭐 본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익산 본원에 있는 병원을 옮긴다는 거는 뭐 전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옮기지는 않겠지만 또 그 수도권으로 진출하게 되면 그만큼
여기 본원에 네. 대한 네. 그 기능이 네. 좀 더 약화되는 것 예. 아니냐 이런 예.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그 의과대학 병원 중에서 그 군포시에 있는 그 3번에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네. 뭐 거기도 이렇게 규모가 못지않은 병원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 대한 그 경영을 좀 더 잘하게 한다든지 특성화시킨다든지 지금보다 더 낫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 병원 진출의 한 맥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상급 종합병원 사실은 저희 그 익산에 있는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인데 상급 종합병원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요 뭐를 그 축소시키고 포기하고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모든 것들이 다 그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지금보다 훨씬 투자를 더 하면 했지 더 줄이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네. 네.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그 예. 상급 종합병원은 유지를 네. 하는 것이 절대 뭐 축소하거나 예. 뭐 기능을 그럼요. 축소하거나 네, 뭐 네. 그러지는 않는 네. 그런 차원의 문제다라고 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 지역에서는 이제 원광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 서비스를 네. 참 그 높은 네. 아주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지역과 서로 예. 이제 상생하는 네.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상생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광대 병원이 지역과 네.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네. 방안이 예. 뭐 계획이 있으면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희 병원이 지금 병원 생긴 것이 43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43년 동안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그런 위치를 그대로 그렇게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병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공의료 지원단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그 지자체 중에서 공공의료 지원단을 사립대학 병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병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공공의료 지원단을 국립이라든지 국공립병원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는 공공의료 지원단을 저희 원광대학교 병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가지 권역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응급에 관련된 그런 거 이외에도 뭐 정신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응급센터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들에 대한 그 위센터, 네. 이제 특히 교육청에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 자살 문제라든가 그런 센터, 또는 최근에는 그 청년에 대한 그 마음 건강센터 이런 것들이 다 권역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권역을 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 뭐 그 이외에도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금연센터라든지 전라북도에 또는 뭐 주치자 센터라든지 뭐 권역에 관련된 그런 공공의료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얼핏 보니까 그 권역에 관련된 공공의료 거의 한 20개 정도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록 사립병원이긴 하지만은 또 어물교에 관련된 그런 종립병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의료도 어느 정도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계속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런 마음 치료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하면은 우리 지역 주민하고 좀 더 그렇게 상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권역 관련 네. 센터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공 치료적인, 공공 의료적인 네. 이런 기관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임기가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계획이 네. 있겠습니다. 그 계획을 네. 좀 말씀해 주시죠. 계획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기적으로 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하는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주요 보직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서 계획을 이제 하나씩 그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뭐 우선은 1번은 그 내실 있는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병원이 경영이 어느 정도 좀 돼야 제가 그 하고자 하는 그런 미래 발전적인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내실 있는 경영을 우선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을 잘 유지를 해서 지역의 거점 병원 그리고 그 호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가장 낫다 하는 그런 말을 둘 수 있는 평판이 좋은 그런 병원을 만들고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 그 병원의 그런 그 표 같은 것이 맑고 밝고 훈훈한 그런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환자들도 좀 이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 좀 편안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뭐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굉장히 그 사실은 그 경영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필수 의료에 관련된 그런 의사분들을 모시는 거라든지 뭐 간호사분들에 대한 그 이직률이라든지 주위 병원하고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많기는 하지만은 뭐 하나씩 그냥 제가 그 1년 전에 병원장 됐을 때 그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자 하는 그런 이소성대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남은 기간 동안도 그렇게 경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네. 즉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네. 결국은 큰 것을 네. 이루는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 가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일영 원장 체제의 홍강대 병원이 호남 서해안의 대표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각종 진료센터와 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질 높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각종 첨단 장비를 유치해서 내실 있는 경영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일영 원광대 병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